네, 반갑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시장이 반전 없이 그냥 하락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장중에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자, 오늘 하락의 주된 이유는 뭐 수급에 대한 물량 뭐 이런 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였냐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고평가 우려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일어났고요. 또 그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급락주의보, 또 거기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 그런 부분들이 매도를 전체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요, 기관들이 매도한 것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수급상에서 부담감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타겟팅된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부담을 좀 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한 이유는 게임주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세를 많이 보이게 되면 뭐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워낙에 이제 상황들이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상황이 일단 양봉 마감은 했습니다.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한 부분보다는 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딱 지지선 2747포인트를 지켜줬죠. 그래서 뭐 이 상황을만 본다라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747, 2748포인트가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위치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장중에는 플러스 한번 나올 수 있었나 싶었는데 오후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이제 양봉 마감 못했고 오늘 장중 저점, 이 종가가 이제 오늘 저점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이것도 분봉상으로 한번 보게 되시면은요,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이 더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쪽 종목들 상황도 보시면 시총 상위가 그냥 대거 다 밀려 내려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급 먼저 조금 살펴볼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매수가 지금 3,700억 정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3,800억 순매도예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지금 매도가 들어온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4,000억이 넘는 상황이 되면 된 건데, 실제적으로 오늘 그 우리의 주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외국인이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3,800억 순매도를 떨어냈지만 외국인이 3,700억의 순매수를 받아내면서 어느 정도 버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200억,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1,200억 순매도가 나와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일단은 외국인들 따라가는 게 맞아요. 네, 외국인들 따라가는 게 맞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 대응이기 때문에 변화의 어떤 포지션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좀 피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급 상황만 놓고 봐서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라면 시총 상위에 집중이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 쪽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살짝 반등이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또 보여줬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 네이버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그냥 원래 하던 거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고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날 이유는 별로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카카오도 단기 반등을 통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적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은 좀 마무리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당하게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 카카오뱅크 추가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들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은행주, 그다음에 보험주 이런 쪽은 다 괜찮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뭐 잘 섞여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빠졌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위메이드가 어제에서 또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또 저점이 형성이 된 모습이고요. LNF도 많이 빠졌죠. 배터리 소재 쪽. 에코프로비엠도 장중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쭉
밀려주면서 4%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에코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등이 오늘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저점권 횡보 구간에서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라서 반등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 외에도 펄어비스 그리고 지금 천보 그 다음에 뭐 시젠 이런 정보들 다 내려간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더라도요 ST팜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뭐 지금 주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오늘 6%대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죠. 자,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되었다. 이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고점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즉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얘들이 올라가면서 시총 상위로 퍼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된 거죠. 그러면 이 종목군들은 뭐 자기 가치를 찾아서 돌아간다 치더라도 시장은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뭔가 분위기를 잡아줘야 될 텐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를 누가요? 외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매매 동향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 일단 금융투자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ETF 쪽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버스 매수가 좀 있고요. 한국전력 매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매수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같이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죠. 또 인버스 매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신기한 게 삼성전자를 같이 팔았어요. 하이닉스도 팔았고요. 그러면서 인버스를 팔고 레버리지 샀다.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떨구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마음 놓고 팔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이제 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생각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즉, 지금 시장의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누구? 금융투자. 자기들이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을 일단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온 거 보면 한국 BNC, 셀트리 헬스케어, 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쭉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 금융투자 이쪽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보여지기는 이제 시총 상위를 많이 팔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코스닥 쪽에 집중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1등 그다음에 인버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등의 순서로 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닥 쪽 매도 많이 했잖아요. 위메이드 1등이에요. LNF, 아프리카 TV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쭉 나왔죠. 네, 물론 이제 CJ ENM 같은 경우 섞여 있긴 합니다만 서울 반도체 아래쪽으로는 지금 매도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탑이 뭐냐면 위메이드, LNF, 아프리카 TV 조심해야 되는 3인방이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지금 떨어지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형태가 벌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매수가 조금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받아주는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어요. 지금 3,300억 순매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금융 섹터들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특이하게 LG에너지솔루션 매수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쪽 여기는 또 특이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서 인버스를 또 매수하죠. 기관들 물량을 그대로 받았다. 특히 어디요? 금융투자의 물량을 그대로 받아왔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그대로 매수를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인버스 쪽 매수 물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금융투자가 매도한 물량은 590억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은 현재 2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인버스에 대한 투자는 약간 해지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레버리지 매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금융주요 섹터의 매수가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목적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지들이 마음 놓고 팔아도 그거보다 더 많이 사주니까 마음 놓고 팔아먹은 거고요. 자기들이 매도를 멈추게 되면 주가는 바로 튈 것이다. 이 생각으로 매수를 해줬을 거라는 얘기가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크래프톤, SDI 등등등 매도가
좀 있었고요. 우리금융지도 매도가 좀 있었는데 요거는 금융지 섹터라서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도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크게 밀리진 않았죠.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하락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딱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자, 시장은 코스피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거품이라고 볼 수 있었던 약간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던 종목군들이 대거 코스닥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태고 그 종목들이 투자 심리도 악화시키고 주가도 끄집어 내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새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해서 코스닥을 더 많이 끌고 내려갔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종목별 그 포지션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했죠. 지금 위쪽에서 떨어진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새롭게 올라갈 종목들. 지금은 어차피 다 엉켜서 눌려져 있는 상태지만 반등이 나올 종목들은 분명히 우리가 파악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위쪽에서 내려온 종목들은 절대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그 부분들 잘 체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밀리다면 계좌도 같이 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시장은 마무리가 됐고 한 주가 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아쉬운 감은 좀 남아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꽉 박혀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을 잡으면서 이제 시장의 지지를 만들어 내려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만족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일단은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푹 쉬시면서 이제 다음 주 준비를 좀 차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종목 진단 가지고 와서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나는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